이번 사연은 스니님을 때린 시어머니를 시동생이 때렸다는 사연인데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이 맞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과 함께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나이가 어릴 땐 몰랐는데 부모가 된다는 거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더군요. 작은 아이가 저만 보고 매달리고 있으니 어디 한눈도 못 팔겠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안 그러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키우면서 아들들에게 매번 욕을 하고 때리고 겁박하기까지 안 좋은 것만 골고루 하고 사셨답니다. 근데 그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셔서 지금 아들들한테 손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남편은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성격이 급하지 않은 편이라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만약 제가 이런 아들을 키웠으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성격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특기는 물건으로 때리는 건데요. 남편이 밥을 먹다가 뭘 조금만 흘리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조금 오래 TV를 보고 있으면 리모컨으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에서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할 행동이라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이 컸습니다. 맞을 때 반항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만약 울거나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면 그날은 옷을 싹 벗겨서 밖으로 내쫓았대요. 남편은 어릴 적 그런 트라우마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줘서 그 뒤론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일에 인색하게 변해버렸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들한테 그렇게 큰 고통을 줘놓고는 도박에 바람에 안 해본 일탈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시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려고 할 정도였다네요. 결국 남편 고등학생 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무슨 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살았답니다. 남편은 자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집안이 망하지 않겠구나 싶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모습을 보시고 시아버지도 아들들 양육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 자기 엄마의 행동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걸 직접 눈으로 봤기에 우리 가정은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고 저희 부모님을 자기 친부모님 모시듯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주말마다 좋은 곳으로 가서 외식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기면서 마음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를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다 제가 출산하기 딱 1년 전 시부모님은 다시 살림을 합치셨습니다.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매달린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는 철도 없고 살기가 힘들어서 잠깐 미쳤었나 보다고. 그래도 내 가정은 여기니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을 한 것만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다시는 사고 안 치겠지 싶어 받아주신 듯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결혼식 때도 못 배웠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싫어하지만 나라도 시어머니랑 친해져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다짐이 우스울 만큼 시어머니는 개쌍 또라이였습니다. 일단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잤어요. 시아버지한테 빌 때는 절대 술 안 마시겠다 다짐해놓고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술안주나 만들어 대령하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퇴근할 쯤 되면 문자로 자기가 먹고 싶은 술안주 메뉴들을 쫙 나열해서 해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레시피도 검색하고 되도록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저는 술을 입에도 안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갖다 바쳐야 되나 싶고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저한테 말이라도 예쁘게 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음식이 조금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이딴 걸 먹으라고 가져왔냐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입이 까다로운 편이 아닌데 네가 만든 음식은 개돼지를 줘도 못 먹을 맛이라면서 막 욕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자기 입맛이 안 까다로우면 지손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난리를 치나 싶어서 한 달 정도 술상을 봐주고는 그 뒤론 연락을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자 기분이 상했는지 그 후부터는 저를 막 쥐잡듯 잡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조금 오래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중고로 팔고 돈을 보태서 새 걸로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택배로 붙이려고 포장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속 돈이 썩어 나가서 새 것만 사고 싶어 하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게 좀 버벅거려서 중고로 팔 수 있을 때 팔고 새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 설명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여자가 이 모양이니 집안 꼴이 잘 돌아갈 수 있겠냐면서 집안 말아먹을 망할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지금 나한테 망할년이라고 하셨냐, 말 다 하셨냐, 욱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슴팍에 머리를 들이밀면서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하면 한번 쳐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말려서 겨우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때 처음 이 사람 보통 미친년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출근하시면 항상 집에 주변 아줌마들을 불러서 고스톱을 치셨는데요. 저희한테 도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소액을 걸고 치셨을 거예요. 도박을 다시 한다고 하면 시아버지가 잡아먹어버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와서 친구들 모임을 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제 스카프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제 생일날 남편이 큰맘 먹고 사준 한정판 명품 스카프였는데 감쪽같이 사라져서 한참을 찾았어요. 그런데 진짜 누가 가져간 것 마냥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래 덤벙대는 편이라 어디다가 두고 왔나 싶어서 그날은 일단 다른 걸 목에 두르고 나갔는데요. 글쎄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시어머니랑 아줌마들이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 제 눈에 그 스카프가 걸린 거예요. 시어머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떡하니 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카페로 들어가 이 스카프 어디서 나셨냐고 물었어요. 한정판이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텐데 어디서 사신 거냐고 했더니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힐끔힐끔 봤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거 고스톱으로 따서 가져간 거구나.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왜 이러냐고 들어가라면서 저를 카페 밖으로 밀쳤고 그날 밤 집에 와서는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따귀 맞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손을 대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쪽팔리게 만드냐며 완전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비싸든지 자기 물건이 아니면 함부로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상식이 없으시길래 며느리 장롱에 있는 걸 뒤져서 내기 물건으로 주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나이가 먹으니 노망이 나셨냐고 쏘아댔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 자존심을 박박 긁으려고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그러자 자기 욕먹는 건 참을 수 없었는지 시집온 며느리 주제에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옆에 있는 컵을 들어 저를 내려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할 뻔한 상황에 남편이 재빨리 막아 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거구나. 남편은 맨날 이렇게 맞았겠구나 싶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저런 걸 시어머니라고 취급을 해줘야 하나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남편은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이런 집에 시집와서 고생이 많다고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저를 달래줬어요. 그 즈음 저는 임신 6개월 정도 된 상황이라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몸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음식도 잘 가려 먹었고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서 바로 남편을 불러 병원으로 가려고 했죠. 저는 끙끙대면서 몸을 일으키고 남편은 택시를 부르고 있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방으로 오시더니 무슨 난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자기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가려고 했었는데 그 택시 자기가 타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뱃속에 손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아무리 저한테 화가 났어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 정상적인 정신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맞는 게 남편이 미쳤냐고 절대 안 된다고 해도 성질을 내면서 그깟 택시 한 번 더 부르면 되지 뭐가 아까워서 그러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를 밀치고 저를 택시에 태웠고 안전히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요.
이 계기로 저희 남편이 각성을 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언제 정신을 차리고 살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라 시아버지랑 시동생도 꽤 놀란 눈치였고요. 시어머니는 눈이 땡그레져서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들고 있던 지갑을 땅에 던지면서 성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지랄을 떨고 살았으면 됐지. 나이가 먹어서도 가족들을 괴롭히냐? 도대체 언제 처리될 거냐? 막말로 살만할 때 우리 버리고 나가놓고 이제 자기 아프고 병들 때 되니까 들어와서는 잔소리하는 거 진짜 꼴도 보기 싫다. 그래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위협을 하냐? 시아버지는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셨고 저는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먼저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다고, 저 진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실은 병원에 가보니 위험한 건 아니었는데 일부러 조금 더 과장을 보태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시어머니 어깨를 잡고 왜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고 벼락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없을 때 애지중지 키워놓은 새끼들 앞길도 막을 거냐, 미쳤으면 곱게 미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소리를 왁 지르더니 온 가족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뜨거운 맛을 좀 보고 싶냐고 하더라고요. 미치긴 누가 미쳐. 며느리년이 싸가지가 없으니까 내가 교육 좀 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 다들 지랄들이야. 그리고 너 이년 이리 와봐. 네가 내 성격을 몰라서 계속 까부는데 오늘 제대로 알게 해주마. 그러면서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성큼성큼 다시요. 그러면서 저를 향해 달려들려고 성큼성큼 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했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옆에서 시어머니 팔을 툭 쳐버리고는 그대로 밀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동시에 시어머니는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좀 찧었어요. 안 그래도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많이 아팠을 겁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못 참겠다면서 이럴 거면 엄마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인간도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 싫어서 어디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짓을 해요? 어릴 때 우리를 죽도록 팬 것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냥 짐 싸서 나가세요. 저도 형도 엄마 없어도 잘 살았고 우리 아버지만 있어도 되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든 맨날 고스톱을 치는 아줌마들이랑 살든 맘대로 하시고 꺼지세요 당장.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또 한바탕 화를 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아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인과응보라고 자기한테 이런 일이 돌아올 줄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저는 시어머니지만 그 여자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번 주 내로 안 나가면 우리는 그냥 분가하고 시어머니랑 연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젠 확실히 자기가 아쉬운 입장인지 다음 날부터 집안 청소며 음식을 나서서 했어요. 아들들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살가운 인사를 하려고 하질 않나? 괜히 시아버지한테 아양을 떨질 않나? 이상한 노력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화났을 땐 그런 게 잘 안 먹히잖아요. 남편이랑 시동생의 마음은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날에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하루도 싫다면서 30분 떨어진 동네에 집을 구했어요. 그리고 출산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사진은 좀 보내줘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시동생도 그런 형의 태도에 대해 불만이 전혀 없었고 본인도 자취를 시작해서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랑 다시 합칠 때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불안할 겁니다. 그냥 몸만 나가면 끝나버리는 상황이고 아들들도 다 자기를 외면하니 집 얻을 돈 구할 곳도 없을 거예요. 평생을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남자들한테 받아 쓰는 입장이었을 텐데 이제 쫓겨나면 굳은 일을 해야 할 거 생각하면 막막하겠죠? 시아버지는 아직 시어머니를 내쫓진 않았지만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계시답니다. 최근 시아버지 생일날은 시아버지만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저 남편, 시동생, 시아버지 이렇게 네 사람만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편하고 평화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들어보니 시아버지도 이제 시어머니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완전 대찬성이었고 아마 조만간 시어머니랑은 갈라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는 엄청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이 살려면 그 편이 나아요. 시어머니를 보며 인생은 자기가 쌓은 대로 받는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이제부터라도 저희 시댁이 평안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여자를 시아버지는 왜 다시 받아주었을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패륜이라고 하지만 이런 엄마 때린 자식을 패륜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